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경 이미지는 그 범어사의 설경입니다. 눈이 저짐이 없네요. 네. 신생아 대출 이래서 집 사겠나? 노후 신도시 특별법 이래서 집 짓겠나? 저 미분양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작년에 호기롭게 분양을 했죠. 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연초에 2,600에서 2,900. 그래도 상당히 이 정도면 선방한 수준이다. 여기서 만약에 더 지어된다면은 미분양은 이제 폭증하는 수준. 대구가 그런 수준을 거쳤거든요. 3,000건대에서 갑자기 10,000건대로. 그러면서 분위기는 급냉되었거든요. 아무튼 뭐 분양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신생아 인센티브가 얼마나 주냐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3억 대출 1.85%. 지금 그 이전에 신혼부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30년 대출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신생아가 생겼을 때 대출 금리가 요만큼 낮아져요. 0.25% 낮아져요. 3억을 대출 받았을 때 월 상환 금액이 108만 원이었던 것이 10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5년 동안 혜택 준다고 했죠. 그래서 60개월 동안 계산해 보면은 한 200만 원 혜택 줍니다. 200만 원. 이게 답니다. 뭐 1.6% 금리 뭐 최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일 것이에요. 이거 30년 동안 풀로 대출 이 혜택 준다고 해도 1,300만 원 혜택 주거든요. 근데 5년 동안 200만 원 혜택 준다고 애 낳으래요. 5년 동안 기초 노령연금 뭐 40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1년에 거의 한 500만 원 돈을 5년 동안 이 어르신들에게는 2,5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이 신생아 낳는다고 220만 원, 250만 원 지원해주 꼴랑 요거 지원해준다고 애 나락합니다. 와, 차라리 기초 노령연금 주는 이 어르신들한테 집 사라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거 부산 5곳 나왔습니다. 해운대 1, 2지구, 함영 2지구, 완도 함영 건국 일대 다대, 계금 뭐 요 정도 수준 5군데. 혜택은 요겁니다. 150%까지 용적률을 150%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부산의 용적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3종 주거 지역이죠. 3종 주거 지역 300%에서 45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최대 450% 수준까지. 와, 이거만 하면 굉장한 혜택으로 보이죠? 혜택 맞습니다. 갑자기 내 주머니에 돈 꽂아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300만 원 있었는데 누가 150만 원 더 넣어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공공기업입니다. 공공기업. 공공기여를 초과하는 범위 여기 150% 정도 더 추가로 용적률이 더 올라갔으니까요. 이 늘어난 것 중에서 40에서 70 퉁쳐서 50%라고 해보면은 이거 한 75% 정도 용적률을 올려준 효과 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늘어나 있는 인건비, 자재비 감당해서 집 지으면은 그냥 꽁돈으로는 못 들어가요. 돈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집이 3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되었다라는 말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노후 대비 근근히 할 수 있을 정도 집을 팔아야지 나머지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억 원을 어디서 냅니까? 어디서? 아파트만 늙었습니까? 거기 사는 입주민들도 다 같이 나이 들고 늙어갔습니다. 돈 수억씩 내놔야 되는 이것 별로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신생아도 그렇고 노후 신도시도 그렇고 와,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쿠팡 이용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네. 이용 동참 안 해주시는 분들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매도 물량 53,600개, 작년 최고 수준이 53,000개 수준이었으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있고 올 초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 주간 기준으로 한 0.7% 정도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93만 개 중에서 5% 넘어가 있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 많다는 부분이고요. 전세 물량 9,000개 넘어가 있는 이 수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전세 물량은 신생아 전세도 금리 괜찮거든요. 신생아 대출 받아서 꼭 집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 괜히 어설프게 살려 그러면 지금 값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줘야 해야 됩니다. 5년 동안 혜택 받는 게 200만 원인데요. 집값을 2천만 원 더 주고 산다? 급할 필요 없다. 서두르지 마시라. 왜 서두르지 말라고 늘상 말씀드리냐.
매도 물량이 이렇게 쌓여가고 가격은 야금야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200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2천만 원을 써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 거래량 90일건 굉장히 괜찮게 나옵니다. 1월 거래량 1321건, 1월 거래량 1800건 예상하고 그 이후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썩 나아질 것은 없어 보인다. 노신도시 특별법 한다고 해서 거기 집 사서 들어가나요? 또 한 세월 보내야 됩니다. 투자로서 그렇게 지금 매력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자, 지금 거래 수준이 1월 거래량 수준이 거의 11월의 거래량 수준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1800건대에 이를 것이다. 설 연휴나 그 다음에 끝자리가 많이 없어서 2월달은 짧은 달이라서 거래 일수는 적을지언정 거의 18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와줄 것이다. 오늘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10억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10억 1층이 요 가격 주고 샀으면 조금 비싼 감은 있죠. 사진 롯데캐슬 9억 3천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고요. 10억 넘어서도 거래가 좀 되었었는데 약간 숨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6억에서 9억짜리 적격 대출이 올해는 없다. 작년에는 60조의 돈을 정책 자금으로 풀어줬는데 올해는 40조만 풀어준다. 부동산 시장은 쪼그라드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 센트럴 파크 하이츠 2차 8억 4천 고점 대비 16% 명륜자이 거의 고점과 근접한 가격. 이 끝자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세모로 끝자리가 떨어져서 분위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끝자리를 올려서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 분위기다. 부산 시장 분위기가 거래량이 과거에 왕창 줄어들고 저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도 시장 분위기를 늦게 파악하는 사람은 조금 비싸게 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27%, 27%, 30%. 부산은 지금 한 28% 정도요. 요 중간 정도. 네. 최소한 살려면 그 정도로 사는 것이지, 고점 대비 이 가격은 조금 신축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저 가격에 산다는 것은 좀 그렇다. 조금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고점 대비 한 24%, 네,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범위지만 많이 줄 필요 없다. 34%. 그런 느낌 정도 하니까 평균 28% 느낌 나시죠? 그래서 부산이 뭐 많이 떨어졌다. 주간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부산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은 28% 떨어졌고요. 대구 석 달 동안 플러스를 구경했지만 대구는 지금 30% 느낌, 세종시는 32%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대구도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또 빠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끝자리를 높여서 계약하는 경우보다는 끝자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급할 필요 없다. 신생아 그거 특별한 거 없더라. 노후신도시 특별법 그것도 그렇게 특별한 거 없더라.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산자이 고점 대비 28%. 그래도 고점 대비 가격으로 치면 2억 빠졌거든요. 대출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대출 내라. DSR 뭐시기 하면서 마지막 기회다 하고 했던 시점에 잡았던 사람들은 와 정말 막차가 무섭구나 느끼는데요. 지금 또 뭐 신생아 특례가 나오고 했으니까 지금 살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다. 막차 타라. 막차는 늘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현대 1차 42%. 자, 나머지는 뭐 28%부터 27%. 오늘은 27% 정도 하락한 요 정도, 네, 26, 7% 정도 하락한 거래 건수가 많이 눈에 띄고요.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그런데 또 아파트들 그 이력들 흘러온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계속 그냥 그 정도 했구나,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구나, 이런 느낌들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례 이후로 좀 다시 수그러들었죠. 특례 이후에 한창 잘 나갔을 때 분위기 이후로 보면은 한창 때는 좀 지나간 느낌. 반등세는 꺾이고 다시 여기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하려고 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급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한창 때 4억까지 갔던 것이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까지 떨어져 있고 60조가 투입되는 시장, 40조가 투입되는 시장. 근데 40조 돈 다 안 쓸지도 모른다고 했죠. 신생아 대출 27조 이거 다 소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조가 투입되는 시장이라면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가장 안 좋았던 시기와 거의 흡사한 거래량. 아직도 빙하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집 팔려고 내놨는데 빈집들 생기잖아요. 여기서 싼 아파트들 좀 거래는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얘가 더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얘는 신생아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좀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6억 이상 비중 줄어드는 게 보이고, 동네별로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11월 거래량 수준, 11월 거래량 수준까지 올라와 줄 거다. 노란색 선 보이시죠? 12월 달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1월 달 그나마 살려줬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9건 중에서 신고가는 1건이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량도 다시 여기 전매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던 시기를 제외하면 그냥 이전 시장 분위기로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전에 썩 좋지 않았던 거래량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6억에서 9억짜리 이거 쉽지 않다. 이 시장이 쉽지 않으면 뭐 5억에서 6억짜리 시장이 그러면 날개 달고 날아가겠습니까? 얘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서 얘도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다. 위에 천장에 팍 틀어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아직도 역전세 아직 계속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를 싸게 산다? 싸게 들어간다? 예전보다? 아마 그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임대인들이 보증금 마련에 좀 이렇게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목격하곤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